첫 번째 종목은요. 네, DS 단석입니다. 매수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는 문자로 오셨고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17만 5천 원. 네. 스캔 나오는 화면이 왼쪽 컴퓨터 맞죠? 비디님? 네. 자, 일단은 17만 5천 원 라인대가 시청자님, 이 가격이 정말 매수하신 가격대인가요?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점이 정말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한 좀 이렇게 매수 가격 갖기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어제입니다. 정말 찰나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가 어제 매수 시점이 아니라면은 과거의 매수 시점인데, 그러면 최근의 상승이 상당히 내 손실폭을 만회해 주는 위치잖아요. 여기서는 더 욕심내지 마세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브레이크 시장 대비 양봉 만드는 모습도요,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대응한다면은 현 시점부터 비중 축소, 그리고 조금 남겨놓는 자금이라면 오늘 시초가 위치 15만 2,300원 라인 때 이탈하면은 현금 확보, 이렇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향방을 떠나서요, 매수가에 대한 관리를, 현금 관리를 먼저 신경 쓰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이에요.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은 좋죠. 네, 근데 대장주 역할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매수하신 가격대는 4,550원이에요. 일단은 배경은 괜찮은데 저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빠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가 빠지는 분위기 자체는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에 강달러 기조가 너무 강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금 지수에 대한 수급이 없다 보니까 메인급에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방향성을 전환할 때까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올라온다면, 내일 올라오려면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내가 빠른 대응으로 해서 종목 대응 했더라도 예상하셨던 접근의 위치에서 손절 라인 때는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손절 대응이 늦은 거죠. 네. 자, 분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평선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일단 보이는 위치에서는 오늘 장중에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고,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가면은 이 임의적인 이 라인대를 넘어가는 추이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평선을 더 추가하면은 240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을 겁니다. 이 라인대에 따라서 거래량이 들어온지를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어제 매수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저점을 계속 지키면서 추세 전환 N자형으로 반등 나오는지,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는지, 이걸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인에서 손절 라인 때 조금 러프하게 얘기 드리면은 4,040원 이탈하면은 정리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까요? 이번에도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주가 차트 보시겠는데, 저는 최근에 와서 현대모비스 주가 차트 보면요, 실적에 기반해서 꾸준하게 추세가 괜찮아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작 부품주들이 대부분의 이 모멘텀 배경은 동일해요. 근데 실적의 유무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달라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위아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요, 어제는 좀 반등했었죠. 현대차. 그제네요.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재차에 내렸습니다. 기아. 네. 이들 종목들에 대한 향방은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 후에 그 전후로 해서 이미 주가가 선반영해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다 이제 우리나라 IRA 법원부터 해서 칩스법까지 관세 부과부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어느 정도는 이런 정책적인 방어책을 좀 준비를 했어요. 현지 생산에 대한 가동 파이프라인 교체도 했고요. 현지 생산을 위한 GM과의 협업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모멘텀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금 주가는 여전히 좀 아쉽지만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되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3분기 실적 잘 안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환율이 좀 내려서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은 환율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다시 바꿔야겠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들은 기다릴 법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좀 지금은 주가 차트가 단계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흘러내리는 양상인데 기다릴 수 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43,800원인데 적어도 매수하신 위치까지는 기다려라라고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전화입니까?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네.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 명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15만 4천 원, 15만 4천 원, 30%. 30%. 이거 예.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은 좀 중장기로도 보시는 종목이에요?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긴 했는데 요새 네. 계속 너무 떨어지니까 자율주행 이슈가 나와도 네. 얼마 전에 잠깐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불안해서요. 네. 저도 사실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 뉴스는 아직 체크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움직임들은 괜찮아요. 오늘도 퓨런티어라든지 뭐 라이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네, 이런 측면 본다면 현대 오토웨버도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테슬라 뉴스만 봐야 되는 건가? 슈어 소프트테크 보면은 얘도 괜찮아요. 얘는 예. 완벽하게 현대차 쪽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오토웨버 뭐 개별적 이슈는 저도 아직 체크는 못했는데 예. 지금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하지만은 기다릴 수 있는 재료는 맞아요. 그리고 아. 중장기로 본다라면은 저는 내년 때까지 해서 예. MWC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가전 박람회하고 모바일 콘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그런 쪽을 본다라면은 자율주행은 계속 거론될 수 있는 재료니까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좀 버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위치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예, 충분히 예. 봐도 저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고 다만 예. 최근에 주가가 좀 어려웠던 거니까 이거는 예.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좀 버텼으면 내년까지요?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매수가 회복하고 회복하면요. 아마 네. 그 시점에서는 매물대에 대한 부담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매물대의 진입으로 볼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매수가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계는 박스권 대응. 1차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5천 원 라인 때까지는 살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내심 기대하는 키워드는 자율주행이에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좀 큰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좀, 혹시 네. 지금 혹시 저점을 네. 혹시 알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뉴스는 이 종목에도 대략적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어떤 네. 좀 내부적 이야기가 있는지는 아직 체크 못했는데 예. 시장에 대한 여건상 지금 예. 환율이 언제 바뀔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 삼성전자 신저가 시장이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돈을 아껴 쓰는 게 나아요. 그냥 아,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조금 있는 마시고 거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요. 네, 현금을 아. 아껴 쓰세요. 현금을 남겨놓으셨다가 예. 시장에 돌아설 때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더 살지 아니면은 새로운 신규 종목에 많이 떨어진 시장에서 접근하실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비중도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새로운 종목 보시는 게 나아요. 아, 예, 예. 여기까지 아이고, 상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다음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현이와 질문 주셨고요. 생각보다 자동차 부품주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서현이와 빠진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7,262원에 비중 10%. 보시게 되면은 17,000원대면은 상당 기간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아마 이 시기가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 좋았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졌을 때 종목 접근한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 3분기 너무 아쉽습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언지를 드렸어요.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 방어를 좀 잘 해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품주들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현지 생산에 대한 협력이 가능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서현유화는 협력이 가능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매출도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인도라든지 북미 지역에서 현지 생산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역할 됩니다. 지금은 자동차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어려운 상태이고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당장은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지수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버티셔야 돼요. 기다리자. 그리고 매수하신 위치까지는 저는 아직은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대차와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와 부품줄 간의 등락을 봤을 때 우선순위는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주까지 이어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1차적인 반등은 직전에 15,000원 라인대에 터치한 적이 있거든요. 이 라인대에서 아마 매물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인 위치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1차적 목표가는 15,0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에코프로 머티예요. 좋은 종목인데 매수가는 134,000원. 매수가에 좀 아쉽습니다. 근데 홀딩 매도하지 마세요. 주가 차트 잠깐 보시죠. 이 자리 위치 횡보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위치 올라오는 거 어렵지 않겠지. 단순한 차트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살짝 봐보세요. 모든 종목들이 동일한 움직임, 동일한 속도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셀 기업들 대비해서 얘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보실까요? 에코프로 혹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보면은 신저가 위치에서 고민하고 있는 위치예요. 뭐 여기에서 2차 전지 소부장까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보셔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 그러면은 2차 전지 LG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 배경 테슬라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방송에서는 4680 모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4680 모델의 직접적인 수혜주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 선택 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서 매수가 회복하십시오. 다만 이제 매수가 회복하는 위치가요. 요 위치에 매물대를 좀 연속적으로 받은 자리입니다. 이전에도 또 최근에도 이 자리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도 매수가가 134,000원이면은 네 단기적인 수익은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15만 원 언더입니다. 14만 원부터 15만 원 사이에 들어오면은 수익 챙길 수 있는 위치다. 지금은 팔지 말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자 G2파워예요. 오늘 원전주 중에서 G2파워 하나 강한 것 같아요. 꼴랑 요거 하나 강한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1,000원. 설마 오늘 사고 오늘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산 거는 오늘 스스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샀다라고 생각하면 자, 두 번째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오늘 산 거 오늘 물어본 거면은 대책 없다. 주식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물어본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하에 그럼 이전에 샀던 거에 본다라면 지금은 열심히 꾸역꾸역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만회했다고 생각하고 파셔야죠. 예전에 물렸던 사람이 지금 올라오면은 파는 거고 오늘 사서 오늘 물린 거면은 이거는 대책 없는 거예요. 주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손절 대응도 하시면서 주가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네. 손실법 만회했다라는 것에 만족하시고 매도 혹은 손절 지금이라도 해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니라 다시 또 원전주를 살 수 있는 기회 있을 거예요. 원전주 계속 돌아갈 거예요. 체코발 원전이든 아니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 나올 때든 아니면 빅테크 전력 수요 얘기 나올 때든 아니면 기타 등등 트럼프 이야기로도 원전주 뉴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뉴스 기다리면서 이 어설픈 가격대 윗골이 나왔던 이 가격대에 가지고 있는 건 굳이 매도 사인 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어려운데 너무 나무래서 미안해요. 자, 그런데 다음 종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최근에요. 저 한 일주일 사이 동안에 게임주를 안 봤거든요. 왜냐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 게임주도 실적이 너무 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좀 이야기 드리면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배경도 받아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끝났던 전인대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뜨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 아쉽다, 실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게임주는 지금 좀 아쉽다. 이번 주에 지스타 개막하는 거 오늘처럼 어제처럼 올라와주면은 아싸 하고 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면은 팔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매수하신 가격대 3만 원. 제가 오늘 상담에 아까도 동일하죠. 3만 원 가격대면요. 오늘 사신 것도 아니고 이전에 사신 거고 물려 있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해야 돼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TYM. 야, 이걸 잡으셨다고요? 제발 매수가가 밑이셨으면 좋겠어요. 4,350원. 아, 타이밍 놓쳤죠, 그쵸? 4,350원. 저도 지금 요즘에 시장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 못 사요. 사봤다 지수가 밀리는데. 그리고 저도 반도체 좋아하고 2차 전지 좋아하고 바이오 좋아하는데 계속 눌림목 공략만 해요. 많이 빠지면은 아래 꼬리 잡을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못 가면은 아래 꼬리 잡을까? 추세 N자형으로 눌림목 나면은 그 자리 볼까? 그러니까 뜰 때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 요거 종목 대응 좀 아쉽다.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현재 위치가 10% 정도 가까이 빠져 있는데 오늘 안에 대응을 좀 결정을 하셔야겠죠. 제가 지금 이제 분봉을 보니까요. 추세가 이제 좀 바꿔볼까 하는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서 더 빠지면 안 돼요. 가격대로 본다라면은 이 라인대는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만 볼게요. 3,950원 이탈하면은 정리. 근데 이탈하지 않으면은 4,200원대부터 매도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해서 4,300원, 4,350원 매수가에서는 무조건 털고 나오세요. 재료는 좋아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회사 방문했잖아요. 제일 화끈해요. 근데 단기 대응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가격 메모 되셨길 바랍니다. 못 보셨다라면은 유튜브 되돌아가기. 그러면은 가격 다시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빠르게 다음 전화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하고요. 이중 한올바이오 파마 한올바이오 파마. 33,250원에 20%인데 아, 왜냐면 네, 될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네. 저는요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수익 구간 안정된 가격대 갖고 계세요. 더 들고 가시죠. 차트만 들고 보, 가요. 예, 차트만 보면 오늘하고 어제 좀 빠른 각도로 빠진 거 너무 아쉬워요. 근데 예, 이 재료가 소멸돼서 떨어졌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눈에 신경 쓰이는 거는 리가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예,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은 빠졌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 한올바이오 파마는 앞에서 수익냈던 게 조금 아쉽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잘 지켰으니까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수익을 다시 잘 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20%요. 20%. 만약에 시장이 변동이 뭐 삼성전자가 계속 땅굴 파면서 떨어져서 지수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예, 4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조금씩 더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예, 적어도 4만 5천 원 넘어가는 위치까지는 팔지 마세요. 4만 5천 원 넘어가면 추세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네, 수익 잘 내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유튜브 내용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다음 종목 올라주신 게요. 엑시콘입니다. 평균 단가 24,000원. 비중 조금 있어요. 2%. 네, 엑시콘. 아유, 이런 거는 비중 2%짜리는 진작에 짜투리를 정리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아마도 좀 그 추억이 깊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만 원대. 아유, 이 추억이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네, 24,000원. 저는요. 짜투리 자금은 지금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마를 살려야 돼, 대마를. 내가 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들 혹은 내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가 정말 많으면요, 아씨 엑시콘도 정리하기 힘든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있다라면, 다른 게 있다라면은 그 종목에 집중하세요. 이런 작은 종목들은 최대한 눈에 좀 정리해놨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서 엑시콘을 좀 더 살려보고 싶다, 이 종목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라면은 이 종목 버티셔야 돼요. 지금은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 저라면은 사실은 최근에 저도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이 정도의 속도는 저도 예상 못했어요. 저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이 메시지를 많이 남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진 거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과대 낙폭 구간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좀 설명이 좀 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내내 빠질까? 라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저는 기대하는 거는요. 엔비디아 실제품 나올 때, 그리고 삼성전자 퀄테스트 뉴스. 이게 가장 직접적인 뉴스니까 이 시기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수에 대한 영향과 환율에 대한 부담과 금리에 대한 발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오늘 경제지표 발표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오늘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한 향방 사실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삼성전자 돌아서는 시점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을 잡을 때는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신규 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꼽는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큰 종목들을 살려야지 쬐끔 들어있는 2% 살리려고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종목 원활하게 해결돼서 현금이 좀 남아서 이 종목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삼성전자에 수급받히거나 반도체 종목도 반등할 수 있는 개별적 이슈. 지금 TSMC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중국의 수출 중단하려고 지금 협력하고 있거든요. 뭔가 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 좋은 거는 단합하는 거고요. 나쁜 거는요. 실적 깎아먹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뉴스가 이제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시간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유튜브 종목 볼게요. ABL 바이오 갖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한올바이오 파만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듣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BL 바이오. 자, 최근에 ADC 관련된 이 플랫폼 회사들이 리가켄 바이오 큰 뉴스 나왔죠. ABL 바이오 큰 뉴스 나왔죠. 한올바이오 파마는 관점이 좀 달라요. 얘네가 ADC 뉴스가 잘 없는데 신사업으로 ADC를 키우기 있기 때문에 저는 ADC로 봐요. 일단 ADC 기업들이 빅파마 기업들 혹은 주요 제약사와의 새로운 공급 계약을 따내고 있고, 이거는요 시기적인 혜택도 있지만은 점차 앞으로 점차 몸에 공급 계약 뉴스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저는 ADC 기업들은 장기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2,500원. 수익 중이시네요. 네. 수익을 좀 키우시죠.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물론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좀 더 시세를 먼저 보여주는 대장주예요. 개별적인 뉴스 나오면 각자 개별적인 시세 나오겠지만은 그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리가켄 바이오 추세 보면서 보셔야 되고요. ABL 바이오에 대한 추세를 본다라면은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지. 근데 가격적으로 했을 때
지금 20주 이평선, 지금 이 차트에서는 노란색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라인대를 잠시 이탈했다고 해서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크게 봤을 때 오랜 시간 박스권에 있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이격도를 높여가는 정배열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괜찮다. 내년도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홀딩. 네. 자, 다음은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B금융이에요. KB금융이나 금융주들이 좋은 건 알겠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금융주를 안 샀던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려울 때 1%라도 수익 주면은 매매할 필요 있거든요. 근데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야금야금 쌓여가지고 이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는 좀 더 빠른 수익과 높은 수익을 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자, 근데 지금 이 종목 손실 중에 있으세요. 95,000원? 이건 제 이강무 전문가의 성향이기도 한데 매수가 오면 매도하시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종목이 많지 않을까요? 밸류업에 대한 관점은요. 시장이 어려울 때 보는 거 맞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락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올해 은행주 실적 좋아요. 다 알아. 그것 때문에 야금야금 계단식 올라왔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된다. 시장은 여기서 이만큼 빠졌지만은 지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섹터라든지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지. 저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손실은 보지 마세요. 네. 만약에 정말 다음 종목 살 거 없어요. 나는 종목 선택이 어려워요. 그럼 배당까지 보세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네. 로보스타 28,000원에 10%. 로보스타 볼게요. 로보스타. 얘네들 참 언제 갈까요? 로보스타. 야, 솔직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28,000원. 네. 가격대도 높아요. 예. 솔직히 이 종목에 대한 스타팅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제 좀 바닥을 잡을까? 기대감은 좀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렌시스,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로봇주의 순환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대동기호도 좋았죠. 모멘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혜주로 일론 머스크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아니면은 뭐 보핏 아니면은 볼리 아니면은 뭐 협동 로봇 이와 같은 제품군으로 해서요. 사실은 로봇 산업들이 지금 외형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때이거든요. 근데 실적 나오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외형적 성장이에요. 글로벌 진출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 시점이 올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실적 반영이 일회성 비용을 때리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일회성 비용 때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년도에는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는 저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로봇주 볼 때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이슈적으로 부각이 된다라면은 12월 달에 삼성전자 인사 개편 나오거든요. 그럼 조직 개편하고 동일하게 봐요. 여기에서 신사업에 대한 목소리 나올 것이고 이전에 한번 로봇 산업에 대한 신설 팀이 격상됐으니까 이번에는 로봇 산업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런 점을 본다면 이제는 연말 연초가 기대가 될 산업이다. 근데 로보스타가 그 시점이 동일하게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표를 보시면은 지금 최대 주주 부분에 LG전자 있죠. LG전자가 두 가지 사업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산업 자동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반도체 산업과 같은 새로운 첨단 산업 쪽으로 이런 이제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겠다라는 의지의 뉴스는 확인했거든요. 근데 어떤 성과를 아직은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기대가 되면은 로보스타도 움직임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로봇주에 대한 인식은 괜찮고
이 로보스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예상 뉴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가는 현재는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유입이 되어서 이제는 좀 저점을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위치.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뉴스 없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매수가 근처 올라오면 매도. 그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분들이 좀 피력이 돼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추세 전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봇주 안에서 로봇주를 장기적으로 보지만 로보스타를 탑픽으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보 올라와 있네요. 자, 상보가 오늘 떴는데 히토류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뉴스 잠깐 좀 볼게요. 네. 네. 히토류에 대한 뉴스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히토류에 대한 관점 있는 건가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1,550원. 이미 예전에 들고 계셨던 종목이 회복에 대한 관점을 보시는 거네요. 차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거래량이 터져서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소식 없었던 종목이 이제는 거래량이 한번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오늘 윗꼬리가 나왔죠.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주가에 소외됐던 위치에서 물려 있었던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환하기보다는 소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테스트는 정말 무거워서 못 올라가겠다. 아이씨,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물량들이 지금 한 번씩은 좀 돌아주는 게 새로운 매수세 물량과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최소한 내일부터 갑니다라고 말은 안 해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바닥을 이제 좀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원 라인대란 말이에요. 단번에 올라오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히토리오와 같은 뉴스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앞에서 제가 반도체 설명하면서 TSMC,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서로 입 맞춰서 중국의 공급을 차단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중국이잖아요. 야, 니들까지 왜 그래? 미국이 그랬다고 니들까지 왜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히토리 무기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 이슈 한번 기다려 볼까요? 저점은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단기 이벤트 한번 기다려 봅시다. 만약에 올라오면요, 목표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올라와서 1,500원대를 2, 3일 만에 달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은 딱 그럴 만한 뉴스가 나올 때가 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에서 계속 매물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위치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은 1,420원, 1,450원 전후에서는 매도 관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종목하고요, 비중 함께 알려주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197,268원, 19만 원대. 그리고 비중은 얼마나 들고 가세요? 21%. 21%. 네, 이 종목은 매수하신 시기는 언제쯤 되세요? 죄송해요. 제가 안 적어놔. 그러세요? 한 몇 달 됐어요? 네, 몇 달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보유하시면서 이 종목이 어떤 게 좋다라는 뉴스 다들 보셨죠? 셀트리온은 잘 안 나오던데요. 다른 건 나와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다른 시청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램시마라는 게 참 잘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은 이제 원래 정맥 주사로 놓는 건데 이제 피하 주사로 해서 이제 이거 SC 제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적이 이제 막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실적주로 괜찮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사실은 모멘텀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양해요. ADC라는 사업도 신사업으로 키울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DMO라고 해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크게 올라갔을 때 배경된 뉴스거든요. 그거 혜택도 받을 거예요. 다만 주가가 최근에 사실 너무 이렇게 빠진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이미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이 오늘과 어제 크게 빠진 이유는 자체적인 뉴스는 제가 지금 보진 않았어요. 이게 주가가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투심을 한번 흔든 거예요. 그래서 그 투심에 대해서 조금 뭔가 단기간 크게 흔들렸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시간을 거친다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매수하신 가격대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좀 더 기다리셨다가 셀트리온을 장기적인 투자로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예, 네, 뭔데요? 저는 뭐 올해 말고 내년까지 승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말은 만약에요, 지금 시장이 좀 어렵긴 한데 가격적으로 15만 원 근처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더 사셔가지고 지금의 단가보다는 좀 더 낮추세요. 예, 더 사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좀 마음을 단기 빨리 빠져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단가 낮추고 차분하게 실적 뉴스 보고 신사업 뉴스 보고 그렇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손절만 안 하면 괜찮아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다음은 종목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 들어와 있는데요. 히림. 야,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제일 부러웠던 종목이 히림이었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빨리 볼게요. 6,750원. 오래 갖고 계셨던 종목이에요. 어제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요.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 됐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떴던 종목이 히림이에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사이 동안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은 SY 스틸텍, SG, 그 다음에 바통받은 게 현대 에버다입, 데모, 그리고 어제는 유신, 히림, 뭔가 그룹핑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좋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특정한 한 종목이 대장주로 쫙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룹핑이 되면서 움직이는 흔들이 나와야 전체적인 테마가 강해져요. 자, 목표가는 솔직히 아직 모릅니다. 재건주에 대한 이슈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고 봐요. 좀 더 돌아갈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적으로 했을 때 재건주에 대한 이슈는 좀 기대하시되 오늘의 하락은 좀 기다리실 필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차트적으로 6,250원 라인대를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는 파동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신은 없어요. 왜냐? 얘 올라올 동안에 다른 종목 올라가고 다른 종목 올라가고 시간을 쓰면은 재건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좀 너무 학습 효과로 무뎌질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독보적인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거래량도 크게 움직임이 남았고 아직 파동이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 현재 위치는 기다리되, 반등하면은 6,200원부터 매수하신 가격대 사이는 비중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재건 테마가 아직 죽진 않았다.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종목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우진엔텍 원전 종목입니다. 네, 우진엔텍 매수가가 23,500원에 50%. 야, 세게 들어가셨는데요. 23,500원 단타 세게 들어가신 겁니까? 차트 좋은 거 알겠는데 세게 들어가셨네요.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원전에 대한 뉴스는 지금 체코의 원주 발주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의 방산 이야기 때문에 가지만 원전에 대한 이슈도 나올 수도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기도 하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일 때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국회 지금 통과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난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처럼 뭔가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도 기대도 하는데, 이벤트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체코 그 원전 발주사의 그 입국 기간도요, 23일인가 25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때를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현재 위치에서 뭔가 드라이브 걸었으면 드롭을 걸 수 있죠. 근데
대응 좀 하세요. 대응 좀. 오늘 지금 현재 이야기 드리는 동안에 주가가 요런 라인대 지금 또 요런 라인대 이미 여기서 한번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아직 재료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거 요렇게 보시죠. 네, 가격 하단을 25,500원 정도 보시고요. 상단을 24,000원 정도 보시고 종목 대응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직 대장주 역할하는 G2파워 아직 안 끝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 뉴스도 있지만은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진엔텍도 아직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BHI 요 종목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얘도 아직 추세가 크게 꺾인 건 아닙니다. 오늘 상승폭 반납했는데 원전 종목들이 아직 죽진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진엔텍도 기회를 보자. 특히나 우진엔텍 SMR 사업에 대한 뉴스에 또 가장 근접한 종목이니까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매수 밴드 아까 그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전화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이강우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보유하신 종목하고요 비중 네. 알려주세요. 이거 참 다 주식이 다 빠져갖고 다 엉망인데. 네, 그 솔로몬 첨단 소재라고 있잖아요. 어떤 첨단 포스트에. 소재요? 솔로몬 첨단 소재. 솔루몬? 솔로몬, 솔루스. 예. 예,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니에요? 무슨 첨단 소재? 이거 많이 올리갖고 잘 안 들리는데요. 정확히 종목명을 알려주세요. 네? 종목 이름. 종목 이름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아, 그게 솔루스 지금, 첨단 소재 아니에요? 예, 솔루스 첨단 예, 예, 소재. 예. 오늘 또 엄청 많이 빠져갖고 지금. 예. 아이고 5만 원대가 5만 원 건져있을 때 산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5만 원대요? 예, 그 분할하기 전에 아, 그러면은 5만 원, 전환가는 5만 원에 모르세요? 사서 지금 본전이 100% 무상 받아갖고 네, 배로 이제 해갖고 2만 5천 원이 본전인데 네. 이거 오늘 만 원도 무너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의 그 고객사를 다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진 않은데 예,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미 이제 시간이 흘러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가장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가 빠져서 야다 보니 예. 통박도락 하던데 2차 예. 전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소재는 양극재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음극재를 많이 강조드리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동박이든 분리막이든 예. 전해질 이쪽은 사실은 조금 후순위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사실 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많이 높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꼭대기 산 예. 거지입니다. 근데 지금 팔기 어려운 위치예요. 솔직히. 예, 그렇죠. 예. 한참 근데 기다려야 이 될 것 회사는 같아요. 망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망하는 회사요? 그렇진 네.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 동박 회사가 네. 옛날에 절대적으로 하나가 강했다라면은 지금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회사가 없어지지는 안 하겠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그럼 걸린다는 뭐 거지. 시간이 걸리니까 막 예. 몇 년이라도 처박아놔야 되겠네.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기다려야 될 것 이것보다. 같고, 근데 이제 네.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예. 매수하신 가격대를 회복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기다리면 네. 뭐 당장은 아닙니다. 한 17,000원, 18,000원대까지는 버텨보겠는데 그래도 손해인데. 네. 맞죠. 근데 25,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은 지금은 손절 라인 때 팔기 어렵다. 그리고 기다린다라면은 그래도 좀 시간을 거쳐서 17,000원, 18,000원대까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점에 뭐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든 그때 가서 종목 상담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냥 지금은 지금만 쳐다보지 버텨야 될 말고 것 같아요. 쳐다보나 보야 되겠다, 그죠? 예, 이게 종목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선호하진 않는데 예. 손실이 너무 커요. 지금 못 팔아요. 예. 그렇죠. 예. 너무
오케이 그렇게 사갖고는 기다리는 걸로 시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타깝지만 종목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좀 하면 네. 안 될까요? 어떤 걸요? 그 주성 엔지니어는 거는 어때요? 주선 엔지니어링은 버티세요. 버틸까요? 예, 버티세요. 어, 매수까지 정확히 듣지 않았는데 이거 네. 기다리세요. 상담 다음 분도 계셔가지고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네. 그래.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HLB 들어와 있습니다. HLB는 최근에 뉴스가 좀 너무 안타까운데 매수하신 가격대 8만 원. 비중은 올려주진 않으셨습니다. 네, 매수가 8만 원. 이게 매수하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급락 나온 거 너무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때라도 비중을 줄였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종목을 내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다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FDA 승인을 기대했었던 재료가 사실은 이벤트 소멸됐죠. 하지만 다음 추진력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마지노선이 정해졌어요. 3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그 3월 달이라는 시간을 이미 시한을 정해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까워져서 그 시점을 예상하고 주가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단기적으로 했을 때 이 악재를 만나고 나서 주가가 빠른 움직임이 아니었다라면은 지금처럼 흘러내릴 듯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하러 움직여줘요? 예상되는 가장 큰 재료는 3월 달인데 언제 중간에 이제 주가 추세를 바꿔서 모멘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아직까지 넉넉하다. 저도 지금은 추적 중에 있습니다. 주가가 브레이크만 잡아봐라. 거래량만 새롭게 들어와봐라. 매수세 포착만 해봐라. 외국계 들어와봐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간적으로 내년 3월 달 그날보다 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반등할 때 7만 원대 아직은 자신 없지만 7만 원대, 7만 5천 원 라인대 요 위치만 올라온다면은 비중을 일단 줄이면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3월 달이니까 예상해 보면은 1월 달, 2월 달부터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떨어져서 기회라고 보긴 해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힘드신 거죠. 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17,000원에 30% 17,000원. 상대적으로요. 원자재 사업 하는데 펩트론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191 뉴스 나오면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동일한 그 사업을 좀 기대하는 바에서 인벤티지랩은 상당히 못 가더라고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빠져가지고 더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저도 이 종목을요 모멘텀 자체는 알겠어요. 그런데 주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투자자의 심리를 건드리는 자리예요. 마음 편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줄고 내리고 난 다음에 양봉 남아서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실망 매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 빠르면은 3일 안에 이 자리를 반등시켜야 돼요. 그러면 보유하는데요. 3일 안에 반등 안 나오면은 이 종목 다시 올라왔을 때 15,000원 근접에서는 매물 부담 느껴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온 데는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종목 대응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대응하셔야 되니까 17,000원 라인 때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자, 3일 안에 이 종목 반등 안 나오면은 15,000원, 14,000원 후반 이 정도 위치에서 비중 축소.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오늘 종목 상담 시작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시장이 좀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첫 인사도 징글징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시장이 좀 징글징글합니다. 이유는 알아요.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요 가급적이면 지수를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식을 잠깐 보류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은 시장 안에서 좀 빠른 대응을 그것도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는 재료는 한 가지예요. 뉴스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 계속 붙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 트레이딩은 트럼프 쪽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을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보지 마시고 그리고 대마를 살려야 됩니다. 1%, 2%, 3%, 4%, 5%짜리 종목 보지 마시고 내가 비중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살리는 방법을 보세요. 그렇게 시장에 지금 시간은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뭔가 종목을 압축시키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종목에 집중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단기 트레이딩은 사실 트럼프만한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지난주 이번 주 내내 트럼프 이슈로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단타는 이쪽에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